여기는 고령화를 위해 에이펙 회원국 노년층에 대한 인플레이션 영향 줄이기 세션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본 세션의 사회를 맡은 건강 및 생명과학 부문 부사장 헥터 카스트로 박사라고 합니다. 네, 저희 오늘 시작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안내사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세션은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동시 통역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가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언어를 선택해서 통역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현장에서 참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QR코드를 스캔을 해서 통역 안내에 따라서 통역 서비스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발언을 하지 않을 때는 음소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과 질문은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서 참가하시는 경우는 여러분들은 통역사 그리고 온라인 참석자가 들을 수 있도록 발언을 할 때 항상 마이크에 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보건에 있어서 인플루엔자의 위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그 고령자들이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질병, 그리고 입원, 그리고 사망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세션을 통해서는 저희가 관련된 급격한 인구 변화와 관련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본과 같은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전체 그 인구의 35%가 이제 고령 인구인 일본의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는 고령 인구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국가에서 어떻게 이러한 인플루엔자가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관련된 경제적인 영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와 기회에 관련된 많은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을 통해서 저희가 최고의 이제 프랙티스를 함께 공유를 하고 그리고 에이펙 회원국 내에서 어떠한 그 감시 그리고 백신 접종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다양한 이제 권고안을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정희진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진 박사님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으로서 현재 한국예방접종실문전문가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정희진 박사님께서는 이러한 질병과 면역 정책에 있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대한민국 내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질병과 관련된 위원회 의장도 맡으셨고요. 백신 접종과 관련된 그 위원회의 의장도 맡으셨고 다양한 출판물을 게재하셨습니다. 그럼 정희진 박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료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환영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한국을 대표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중요한 정책 논의를 나누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회원국들과 관련 기관들이 공중보건 그리고 특히 노년층에 대한 보건에 많은 힘을 써주고 계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에이펙 회원국 중에 하나인 한국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인구의 공중보건과 건강한 삶을 위해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특히 이러한 노년층의 보건에 대한 집중이 더욱더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이 앞으로는 특히나 죽음과
입원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건강 상태, 그리고 이들이 어떠한 합병증을 가질 위험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현상의 예외는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특히 이 노년층에서 많은 질병 부담을 부담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의 노출 비율이 노년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염병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백신 접종이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년층에 맞춤형 백신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연령층에 적절한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함량 인플루엔자 백신 디자인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통해서 노년층을 좀 더 강화된 보호 체제 안에 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인구 비중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 정부는 위험 그룹과 연령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백신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년 인구의 보호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저희는 한국의 사례를 제공하고 동시에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백신화 정책을 저희 지역에 펼칠 수 있도록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상 증거를 통해서 저희는 이러한 백신화 정책이 실제로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조금 더 강력한 공중보건 체계와 영내 전반의 공중보건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 이 논의가 저희 에이펙 회원국 전반의 공중보건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안내사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본 세션은 이제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청중, 그리고 현장 청중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그 이후에 다양한 담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논의해 볼 텐데요. 이제 모든 연사들이 이제 독특한 그 여러 가지 경험들,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액세스 파트너십의 담당 이사님인 에릭 옵선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옵선님 이사님께서는 저희에게 그 모든 고령자, 특히나 에이펙 회원국 내에 있는 고령자를 위한 백신 접종에 대한 권고문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참가해 주신 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계절성 인플루엔자가 계속해서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특히나 고령자들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위협, 특히 65세 이상에게 많은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즉, 네, 가장 꾸준한 하지만 예방 가능한 위협이라는 것이죠.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총 85%입니다. 이렇게 인플루엔자 각각 계절마다 감기로 인해서 사망하는 인구의 85%를 차지하고 있고요. 입원 인구 중에서는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보건 문제이죠.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으로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시스템적인 취약성을 저희 경제와 사회, 그리고 이제 보건 안보 구조, 그리고 그 인구 고령의 맥락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난제이기도 합니다. 관련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자들의 인구 변화, 그리고 더 많은 고령자들이 생기는 이러한 고령화,
그리고 절대적인 숫자로 증명이 되는 고령화로 인해서 저희가 이러한 심각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백신 접종, 특히나 맞춤형 접종이 필요하다라는 수요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감시 체계에는 많은 간극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병리학적인 데이터 그리고 보건적인 데이터에 있어서 간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연이 되는 진단 또는 과소 진단 또는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맞춤화된 백신 접종이 이러한 특정 연령 단체에게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른 저희가 이제 보건 시스템과 관련된 장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담화를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저희가 이러한 챌린지를 함께 파악을 하고 지역적인 아젠다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권고문을 작성을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파악을 하고 실제적인 솔루션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특히 에이펙 회원국 내에서 실행하고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인플루엔자가 사회에 과연 어떠한 비용을 초래할까요? 저희가 이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동이 늦어지면 많은 그 인간의 피해,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로 인한 비용을 이해하는 것은 정책 설계, 특히나 작용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설계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종종 저희는 이러한 비용을 명확히 볼 수 있죠. 뭐 입안 기간, 여러 가지 뭐니 그 케어 이런 것들이 종종 이제 측정 가능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건 예산에 정해되고 언제나 이런 것들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취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 간접적인 비용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나 임금의 손실들, 여러 가지 간병인과 관련된 간접 비용, 수명 손실, 그리고 장기적인 장애, 또는 정서적인 고통 이런 그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비용들이 저희 사회에 그리고 이제 경제에 퍼져나가면서 많은 장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사회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고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견고한 증거 기반의 행동 가능한 권고문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정량화를 해서 이러한 모든 비용을 측정하고 여러 가지 그 정제에 맞는 자체적인 정책, 개혁 정책, 개선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모든 비용을 정량화하면 굉장히 많은 이득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전략을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공고문 초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정확해야 되는데요. 모두 케이스 스터디를 바탕으로 한 지역별 케이스 스터디의 에비던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맞춤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명확한 에비던스 기반의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고령자를 위한 백신 접종 전략을 수립할 때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둬야 되죠. 저희가 인식 제고도 해야 될 것이고 감시도 확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부담 추정을 활성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보건과 관련된 부담 추정을 활성화를 할 수가 있죠. 또한 신속하고 민감한 진단 도구의 사용도 촉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뭐 바이오 테라피와 같은 US FDA나 뭐 CDC와 같은 이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요양시설 LTCF에 가면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중요한 사례를 보면 우리가 이러한 그 감기 예방과 통제, 이제 관리를 통합해야 된다라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1차 진료 전략 같은 경우 역시도 네, 이러한 그 인플루엔자 예방에 합의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 싱가포르에서 저희가 굉장히 좋은 사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 스터디를 에이펙 회원국 내에서 저희가 수집을 하고 이러한 권고를 검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실증을 해서 이러한 사례들의 성공을
실제로 시연을 하고 바탕으로 다음 단간으로 나갈 수 있는 행동 가능한 전략을 각각의 국가 맥락에 맞추어서 수립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공동의 목적을 위한 전략이겠죠. 네, 오늘 담론을 끝내고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참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안을 저희가 오늘 작성을 하고 이것을 이제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피드백, 인사이트, 그리고 모든 저희의 그 담론, 대화, 그리고 이제 Q&A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또한 이메일로 받은 내용들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실제로 실제적인 전역에 활용할 수 있는 권고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러한 전략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 이제 발표만 하는 것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 실행이 되고 이를 통해서 실제적인 결과를 낳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초안 자체의 긍정적인 영향은 고령자를 위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러한 계절성 그 전염병과 관련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핵심 실무진들의 비전을 훨씬 더 회복 가능한 보건 시스템으로 그리고 이런 그 유행병으로 인한 위협을 반영하고 훨씬 더 건강한 인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모두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나눌 수 있는 많은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효과가 없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APEC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도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연사 리젠텐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munize.org의 정책 및 파트너십 총괄 책임자를 맡고 계시고요. 전미 성인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정상회의 공동의장, 세계 인플루엔자 이니셔티브 공동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은 노인 인구를 인플루엔자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필수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회원국들과 함께 이런 정책 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저희가 거의 한 30년 동안 성인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과 관련한 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변한 것들도 있었고 변화가 없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관점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또 미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이지만 이것이 다른 국가에게도 많이 적용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러한 정책 그리고 계획의 시행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고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패널 토론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에릭님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복되는 부분 또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보건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저희 미국의 CDC는 이러한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중년 그리고 노년 각 연령별로 어떻게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병원 신세를 지는지 그러니까 입원을 하는 인구는 어느 정도인지 외래 환자는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두드러지는 것은 저희가 약 30년 정도의 데이터를 취합했는데 약 45%의 67% 정도의 입원이 모두 인플루엔자와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 중 62% 이상의 사망이 모두 인플루엔자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가벼운 감기에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입원과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보건적인 질병 부담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병리라는 것은 실제로 고통을 겪고 이것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인플루엔자에 걸리고 이 사람들이 낫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것이 보건적으로도 큰 비용을 만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인플루엔자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방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은 인구가 그 부담을 함께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많은 변화를 미국 내에서 이루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죠. 저희 이런 백신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특히나 더 인플루엔자 백신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6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 관련된 비용이 크게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왼쪽에서 보시면 왼쪽 그래프를 왼쪽에 있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매년 약 100억 달러 이상이 인플루엔자를 통해서 간접적 비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단순히 이환율, 사망률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 가능한 인구 또 생산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생산성 손실로 인한 간접 비용도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은 당연히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백신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백신 접종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에 보시면 실제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900만 명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고 그 중에서 약 10만 명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만 명은 애초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인구입니다. 그리고 특히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 이러한 입원 인구뿐만 아니라 사망 인구가 크게 줄었고 특히나 6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그러한 비용이 크게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삶의 질입니다. 제가 노인분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많은데요. 제가 이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많은 고령층 분들이 내가 혹시 백신을 맞고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염려하십니다. 이분들은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 내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요양인이 내 집으로 와가지고 나를 도와준다든지 뭐 약간의 비용이 있겠지만 인플루엔자가 내 삶을 아예 앗아갈 수 있다는 상상조차 안 합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령층은 이 인플루엔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인플루엔자 또는 백신을 맞았을 때 그것이 어떻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염려가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인플루엔자는 감염병이고 이것이 사람들의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이후에 약 24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때부터는 실제로 삶의 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한국은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매년 이런 고령층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우리가 팬데믹에 대한 백신 접종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인플루엔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약간의 더 시간을 들여서 실제로 어떻게 인플루엔자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비용 절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입원을 줄일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합병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특히 이러한 비용 효용성이 특히나 백신의 효과로 가장 크게 홍보되고 있는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저희는 6개월 이상이면 모두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백신을 맞았을 때 특히나 더 큰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에 중증 질환이나 사망률을 줄이는 데 높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입원과 사망률을 줄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자원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장기 요양이나 다세계 가정에서의 간접적인 보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우리가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인플루엔자가 저희에게 정말 많은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특히 어떠한 질병보다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질병입니다.
제가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맨 왼쪽에 있는 이 인플루엔자가 보시다시피 백시네이션을 했을 경우와 없었을 경우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세 가지 시나리오를 나누어서 독감이 어떠한 유병률을 보였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맨 왼쪽은 미접종인 경우, 가운데는 접종하고 있는 현재의 비율, 그리고 접종률이 좀 더 증가했을 때가 맨 오른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보면 왼쪽에 있었던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약 65세 이상이 현재는 약 50세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 그래프에서는요. 그런데 현재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 그래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백신 접종률을 조금 더 높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직접적 비용과 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지 오른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다른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질병 중에서 특히나 인플루엔자는 사회적 비용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인플루엔자의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그래프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제가 ACIP 이야기를 굳이 여기서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ACIP는 미국의 CDC 산하에서 예방접종을 촉진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백신의 효과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공중보건에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ACIP의 시스템을 통해서 현재 6개의 영역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6개는 공중보건 문제, 그 혜택과 위해성, 가치관과 선호도, 자원 사용, 형평성, 수용 가능성과 실행 가능성 등입니다. 이 6가지를 모두 보면 이 6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6개월 이상의 모두가 미국 내에서는 인플루엔자의 백신을 맞아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ACIP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ACIP가 결론을 낸 것은 결국 6개월 이상이라면 모두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는 미국 내에서 이러한 노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의 권고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 인구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들은 노화로 인해서 면역 체계가 약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어 능력이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면역 체계가 약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들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플루엔자를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체계가 약화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에 걸릴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삶의 질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인플루엔자 관련 사망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합병증 발생, 예를 들어서 폐렴이나 입원, 장기적인 장애를 입을 가능성 등등도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미만, 50세에서 65세. 이들은 특히나 문제가 뭐냐면 인플루엔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위험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기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들 인구도 50세에서 65세 스스로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만성질환이 없는 인구이지만 이들도 역시 건강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CPI는 현재 표준 용량의 백신을 고령층에서 제공했을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CIP는 표준 용량이 아니라 조금 더 고용량의 백신을 접종하되 65세 이상에게는 면역 증강제를 함께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브랜드를 직접 언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량 백신 그리고 면역 증강 백신 등등을
65세 이상의 고령층에게 권고하고 있다. AICP의 권고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브랜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슬라이드로 빠르게 넘어갔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미국에서는 65세 이상의 인구에 대해서 상당히 진중한 접근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인구를 위한 별도의 인플루엔자 예방 사이트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떻게 백신 접종을 하고 인플루엔자에 대한 접종을 하고 또 인플루엔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플루엔자에 대한 접종을 잘 관리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을 잘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음에 올 수 있는 팬데믹 대응에도 가장 좋은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첸 박사님. 그럼 다음 연사분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시는 아시아 하우스 기업 업무 담당 이사 찰리 햄프리님이십니다. 오늘 일본의 인플루엔자 건강 고령화 및 경제 회복력과 관련된 사례를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척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발표를 통해서 전체적인 최근 연구 조사에 대한 개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그리고 건강 고령화 및 경제 회복력이 일본 내에서 어떻게 진행을 되고 있는지 네, 여러분께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관련된 이제 주요 결과들, 그리고 이제 정책에 도움이 되는 정책 기반 권고 사항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가 어떠한 질문을 가지고 이 연구를 시작했는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플루엔자와 경제 회복 사이의 관계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졌고요. 두 번째로는 네, 단기적인 의료 비용이 장기적 혜택과 비교해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광범위한 정부의 우선순위의 맥락에 있어서 인플루엔자 백신 투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장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행한 리서치 방법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4월 네. 많은 이제 생물학자들 그리고 인제 보건경제학자들 이제 관계자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정부 관계자 그리고 정책 전문가와 함께도 이제 양자회의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걸 기관의 이제 주요 이해관계자 인터뷰도 진행을 했고요. 광범위한 데스크 기반의 연구 및 분석도 진행을 했습니다. 뭐 다양한 이제 과학적인 조사해 검토 그리고 WHO의 이제 분석 데이터 그리고 정부 기관들 또는 이제 보건부의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저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결과는 네, 일본 내에 있는 고령화 인구가 이러한 심각한 독감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독감에 훨씬 더 취약하다라는 건 더 잘 알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질병 그리고 입원, 사망에 관련된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일본에서 더 쉽게 더 위험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용량 백신이 이러한 상황에서 노년층에 훨씬 더 나은 보호 효과를 제공하고 비용 효율적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이제 표준 용량 백신만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고령자의 접종률이 현재 5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많은 입원율을 보이고 있죠. 이러한 인플루엔자 이제 그 백신 접종이 다양한 증거를 가지고 비용 효과적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고용량 백신이 더 나은 효과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또 다른 주요 결과는 네, 표준 용량 백신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고령자 중 이러한 표준 용량 백신을 접종하는 비율이 말씀드린 것처럼 56%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WHO의 목표는 현재 75%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제 소리도 잘 들리고 슬라이드도 잘 보이시나요? 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일본은 일본의 보건부는 네, 규제
정책적인 측면에 승인을 했습니다. 이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관련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이제 국가 백신 접종 프로그램 승인을 받기 전 단계입니다. 네, 다양한 이제 백신 접종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잘못된 정보가 존재하고 인지도도 낮고 신뢰가 부족하며 궁극적으로 이제 불균등한 자금 지원 등이 장벽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주요 목표가 바로 건강한 고령화인데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근로수명 연장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건강하고 회복 가능성 있는 근로수명 연장을 하는 것이 주요 정책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보건적인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이제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모든 건강적인 측면의 영향을 살펴보진 않겠지만 인플루엔자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플루엔자는 모든 고령자층을 대상으로 훨씬 더 많은 사망률, 입원율, 질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경우에는 고용량 백신이 표준 용량 백신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걸 여기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뭐 박테리아, 뭐 미생물 감염 등 많은 합병증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2024년 65세 이상의 인구에서 일본의 인구를 보면 저희가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입원율이 24.2%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감기철에도 저희가 훨씬 더 그 감기에 걸리는 질병률이 낮아진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인플루엔자로 인한 뭐 이러한 유사 질환이나 입원이 65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서 모두 다 감소한 걸 볼 수 있었고 사망률 역시도 감소한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저희가 저희 연구의 주요 목표였던 이런 그 경제 회복력,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플루엔자는 상당한 경제적인 부담을 초래합니다. 특히나 일본의 의료 시스템이 많은 부담을 초래를 하게 되는데요. 네. 85만 엔이 입원비 또는 이제 미화 5,700 달러가 이제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병원비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는 뭐 이제 100 엔, 이 혈관 질환으로 인한 비용으로 초래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2017년의 연구 결과를 보면 특히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12.5일을 입원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입원비가 네, 뭐 590 달러의 입원비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보시면 전체적인 총 비용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량 백신이 다른 국가들, 뭐 프랑스나 미국을 비롯한 다른 시장에서 비용 효율적인 투자라는 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진행이 됐던 연구를 보면 네, 표준 용량 백신에서 고용량 백신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저희가 네, 55,000 파운드를 절감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5,000 이 넘는 입원비를 줄일 수가 있었죠. 네, 저희가 10년을 기간으로 고용량 백신을 네, 이제 300만 건이 넘는 인플루엔자 사례에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관련된 이제 병원에 접종을 했고요.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미화로 46억 달러의 절감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200%가 넘는 ROI를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일본의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네,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죠. 첫 번째는 노동력 감소와 인구 고령화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가장 높은 네, 84년 고령화 그리고 낮은
출생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지속이 될 것으로 이것이 이제 노동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구 고령화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력 감소 그리고 이제 활동 노동력 감소를 위한 정책을 고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한 안정적인 고용 창출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네, 70세까지 노동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필수 은퇴 연령을 계속해서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채용되지 않고 퇴직을 해야 되는 의무 은퇴 나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그 계약직도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면서 노동력 참여 연령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고령화 정책위원회에서는 고령 사회를 바탕으로 네, 고인을 포함해 고령 노동력이 계속해서 네, 다양한 그 직업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왜 일본에서는 이러한 노동력 참여가 필수적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장기적인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현재 인구 특성을 살펴봤을 때 필수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한 근무 연령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20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750만에서 네, 5천만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54에서 48%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본 차트를 보시면 훨씬 더 적은 비율의 납세자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고령자가 훨씬 더 그에 비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네, 다양한 이제 공공재정에 많은 부담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현상을 고령자가 상쇄할 수 없다면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이 GDP 내에 있어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희 정책 권고안, 저희가 권고하고자 하는 정책 권고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권고안은 이러한 고위험군을 예방접종 정책에서 우선순위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 과학 연구에 따르면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네, 이제 국가 면역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65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말이지요. 네, 이는 표준 백신보다 훨씬 더 뛰어난 효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플루엔자에 취약한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저희가 고용량 백신 접종을 추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대중의 인식 제고, 그리고 접종 주저 현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백신 접종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고령 인구들이 이러한 백신 접종으로 인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무지한 그 인구층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 공중 보건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유럽의 사례를 따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관련된 연구 및 데이터 수집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네, 시적절한 데이터는 필수적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고용량 백신 접종과 관련된 효과, 효용, 그리고 관련된 이제 가이드, 지침사항을 함께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것이 많은 효과, 그리고 네, 뭐 많은 이제 노동력 확보 등과 같은 간접적인 영향까지 누릴 겁니다. 저희의 연구조차를 보면 네, 많은 이제 그 일본 내에는 관련된 정보가 상세한 정보가 없고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분화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관련돼서 이제 접근성 그리고 제공 확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그 분화로 인해서 많은 비용을 초래할 수가 있죠. 또한 이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특히 고령 인구들에게 훨씬 더 향상된 접근성을 제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국가 면역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카테고리 내에 포함시켜서 연간 접종을 확대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65세 인구를 대상으로 말이죠.
그래서 시정부가 책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개개인이 어떻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지에 관련돼서 그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저소득층과 같이 접근성이 낮은 인구를 대상으로도 훨씬 더 많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그 인플루엔자 접종률을 75%까지 향상시키는 것이 WHO의 목표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네, 현재는 네, 굉장히 낮은 그 60% 정도에 불과한데요. 접근성 확대를 통해서 접종률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권고문은 주요 이해관계자 간 협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백신 접종의 협송 그리고 인플루엔자의 백신 접종에 대한 영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자 그리고 산업 그리고 관련된 군들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업은 당연한 학계적인 그 협업 그리고 이제 공중 보건과 관련된 활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관련된 정책 기반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애드보커시 단체 기관들이 이런 모든 그 성인 또는 이제 개인들을 대표해서 활동을 해 나가고 네, 그 대중의 참여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래서 취약계층에게 훨씬 더 나은 백신 접종 접근성 그리고 이제 사용을 권고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뭐 관련해서 질문이 있거나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면 이 슬라이드에 있는 QR코드를 이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좀 이제 영어로 네, 제공하고 있고요. 네, 일본어로 된 그 연구 결과서도 곧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네, 본 포럼이 많은 이런 일본의 사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발표한 내용들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레퍼런스 자료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참조 자료를 보면은 더 많은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세 분의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정책 교환 그리고 관련된 공고문을 통해서 인사이트도 교육을 하고 고령화 관련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해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한두 개 정도의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두 분 정도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까요? 네, 없으면 저희가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패널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플루엔자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에이펙 회원국 내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험에 대해서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단하게 인플루엔자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특히 고령층에서 어떻게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공중보건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저희의 감염병 예방 관련 계획에 아주 뿌리 깊게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다시피 2005년부터 저희는 이러한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러한 항체 그리고 항생제의 스탁파일을 계속해서 안티바이러스 스탁파일을 계속해서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성 인플루엔자가 어느 시즌에 강화되고 있는지 또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백신이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위험군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될 수 있으며 이 고위험군은 이러한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등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적어도 25% 이상의 인구를 무료로 백신 접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험 인구 그리고 인구 연령별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인플루엔자 감시 시스템을 구동 중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각 연령별로 65세 이상 그리고 50세에서 65세 이 두 연령균이 특히나 많은 이환율과 사망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연령 그룹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로 백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0세 이상 그리고 아동에 대한 백신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슬라이드를 통해서 저는 치료뿐만 아니라 더 많은 백신 접종률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제국들이 그렇겠지만 저희도 고령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희 시나리오에 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2010년에 약 11%였다가 현재는 약 20%까지 증가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고령 인구를 지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에게 더 많은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기간 동안에 고령 인구가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도 그 이상으로 증가해야 한다는 가정을 내렸습니다.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자면 2016년 그리고 19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6과 19년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아마도 백신을 맞았을 때 리스크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인식이 크게 높아졌던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백신 접종 시즌이 오기 전에 인플루엔자가 특히 봄 시즌에 크게 발발하면서 이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고령 인구에서는 인플루엔자가 그 전보다 더 위험해졌다. 특히 다른 여러 가지 전염병이 현재 유행하고 있는 와중에 특히나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9년도 2016년과 비슷하게 높은 백신 접종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9년에 국제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금 더 광범위한 백신의 접종성 그리고 접종 유효성 그리고 접종을 했을 때 어떻게 인플루엔자 보호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지 않았던 몇 가지 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2018년과 2024년 같은 경우에도 특히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백신의 품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이 생기면서 대중의 두려움이 자극되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시스템 전반의 문제는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대중의 이미지를 다시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사용했고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백신에 대한 안전성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는 계속해서 이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빨간색 곡선을 보시면 백신 접종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어떻게 상승하고 있는지 전년 대비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태풍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의원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실제로 백신 접종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디스컬러라이징 문제가 생기면서 미디어에서 부정적으로 백신을 다루는 일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백신 접종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저희는 전년 대비 약 12만 건 정도의 백신 접종 격차가 벌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2월에 구정 연휴가 지나고 나서 아주 큰 화제를 모은 뉴스가 발생하면서부터였습니다. 유명한 대만의 여배우가 갑자기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서 이것이 폐렴으로 번졌고 그 결과 사망했다는 뉴스가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플루엔자 백신에 크게 관심을 가지면서 접종률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백신의 재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백신을 맞고자 하면서 백신 재고량이 바닥에 났기도 했고 수급에 문제가 겪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가로 10,000개의 백신 접종량을 수급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빠르게 백신 접종을 시행했습니다. 특히나 고령층에 백신을 우선 접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 미디어의 보도가 실제로 백신 접종 캠페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저희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슬라이드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백신을 맞는 것을 상당히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미디어를 통해서 백신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고 여러 가지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는 좀 더 투명하고 신속하게 미디어를 통해서 백신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반 대중 사이에서 백신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학교를 통한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한 백신 접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요 질병에 대한 백신 접종을 한 번에 맞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의료진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백신 접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더 장기 요양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백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더 많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이러한 장기 요양 보호사 그리고 의료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국제적인 트렌드에 따라서 백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적시에 백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ACIP의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고용량 백신과 면역 강화 백신 등 어떻게 새로운 백신들이 발전하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백신이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공급되고 있고 백신의 효과가 계속 유효한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 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경험을 공유해 주셨고요. 그 결과 저희가 특히 백신에 대한 신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패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참여하고 계시고요. KDCA 부원장님으로 제작 중이십니다. 네,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들 모두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러한 정책 담론, 면역과 관련된 정책 담론을 함께 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저희가 한국 내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조치, 특히 이제 인플루엔자와 관련된 정책 조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NI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NIP는 고령 인구뿐만 아니라 아동 그리고 이제 임신 여성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위험군이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최선을 다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백신 접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네, 의료 센터의 접근성 역시도 굉장히 근접성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통해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네, 지정 병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면역뿐만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네, 질병 부담을 다양한 조치를 취해서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ILI에 균형을 맞추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ILI 기준이 설정이 증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경고를 하게 됩니다. 전체 이제 그 국제 보험, 네, 건강보험과 관련된 경계를 하게 됩니다. 네, 이것이 이제 시험 결과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로 인한 질병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저희가 이러한 활동을 펼치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바로 감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중앙통제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지역 그리고 이제 병원과 관련된 서베일런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과 관련해서 이제 고령자들과 관련된 서베일런스는 네, 단연 간의 그리고 이제 다층 간의 네, 데이터를 에비던스로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의사결정에 있어서 필요 요소들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정보들이 백신 효과성 분석에도 활용이 됩니다. 저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행 방안들이 효과가 있는지 또는 효과가 없는 시행 방안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등록 시스템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략히 찰린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지만 네, 일본이 최근 네, 등록 시스템을 네, 시 자체뿐만 아니라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 있어서도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고도화된 시스템, 등록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레지스트리 시스템은 저희가 백신 접종과 관련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훨씬 더 타겟된 개입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그 인구들을 파악을 하고 네,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접종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이러한 그 인식 조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탐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가 모두 다 이제 강력한 에비던스, 명확한 에비던스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네, 대중에게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과학, 사이언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률 자체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그 얕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는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이제 벡터 그리고 이제 그 장애를 이네이블러를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파일럿 연구이긴 하지만 한국 내에서 한국의 그 면역 서베이 이니셔티브를 발족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다양한 이제 국가 대표 샘플을 파악을 해서 어떠한 그 다원인 이네이블러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중에 하나 모듈은 이제 아동 백신 접종입니다. 이제 이 클래식한 NIP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계절성 백신 접종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서 파일럿 연구가 종료가 되면 저희가 이제 국가 샘플 서베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그 정책 위반자들과 훨씬 더 적절하게 에비던스 기반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상된 면역 도구, 특히나 이 고용량 면역 도구의 필요에 있어서는 저희 역시도 백신 접종에 있어서 특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면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효과성 그리고 이제 안전성 프로파일을 이제 백신과 관련해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에비던스를 이제 수집해서 저희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승현 부원장님. 굉장히 관련이 많은 이제 정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데이터를 어떻게 의사소통 그리고 의사결정에 활용하는지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네, LG 리트젠 탐 박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패널 토론에도 참여해 주실 예정인데요. 네, 그리고 다양한 질문들도 이후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패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패널분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플루엔자의 위험 그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 그리고 어떠한 정책들을 펴고 계신지에 대해서 각 국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 경제국별로 어떻게 종합적인 정책을 펴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선 제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국은 NIP와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특별 타겟 그룹을 만들어서 특히나 이런 장기 요양 시설에 입주하고 있는 환자들을 기반으로 추적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관찰함으로써 얼마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인플루엔자의 영향이 특히 높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저희는 아주 열정적으로 이러한 추적 그룹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기도 하고 또 지역사회와 직접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오피니언 리더나 시니어 그룹 그리고 지자체들이 중앙정부보다 훨씬 더 이런 환자분들과 긴밀히 연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환자분들을 그러니까 이런 추적 그룹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관찰을 해왔습니다. 예시를 몇 가지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특히 제가 미국의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 보냐면 제가 지금 권사모가님께서 많은 이야기 했습니다. 저희가 이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 장기 요양 시설에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들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장기 요양 시설을 하나의 추적 그룹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한 가지 저희가 살펴보는 것은 65세 이상이 조금 더 백신 접종의 수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백신을 맞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들에게 먼저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어떻게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언제 맞아야 하는지 아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65세 이상 경우에는 거의 100% 백신을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에게 의료진들이 먼저 돈을 받고 그래서 의료진들이 이 65세 이상의 환자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100%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의료진 또는 이러한 의원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약국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약국을 이용하면 65세 이상의 인구에 접근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거에 의원을 통해서만 백신을 제공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65세 이상의 인구들이 약국에 가서도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쇼핑을 친구들과 하면서 약국에 들리기도 하고 약국에 들린 김에 영양제를 사면서 백신 접종까지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저희의 목표는 더 많은 접근 포인트를 만들어서 이들이 좀 더 쉽게 백신을 맞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의성에 대해서 잘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환자들 그리고 이러한 고객 중심의 접근 방식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무료 백신 접종, 이제 무료 항생제를 고령자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제 항생제 처방이 이제 의료진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테스트 기반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 레피드 테스터를 처방 전에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특히나 이제 감기철 이제 겨울철에 진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진들이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러한 그 질병, 전염병을 예방을 할 수 있는 이것을 고려한 처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책적인 통제 그리고 이제 예방 그리고 이제 그 질병 발병 관리에 있어서는 시즌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헬스케어 시스템이 재기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감기철에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너무 과도한 업무를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이러한 고령자들이 뭐 이제 응급실로 가서 이제 헬스케어 서비스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을 막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겨울, 아시아 내에 뭐 이제 설날, 뭐 이제 이런 그 연초에 특히 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를 통해서 저희가 인플루엔자 부담을 이제 고령층 인구에서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첨언을 해도 될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많이 이야기가 들었지만 사실 이제 성적인 측정 역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감기 백신 접종을 하는 의료진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모두에게 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지급을 하는데 이러한 표준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표준이 없다면 저희가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인데 인플루엔자 인센티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네요. 저 역시도 그러한 얘기를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의견 꺼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실제 사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국가에 있어서 데이터가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책 입안에 적용이 되었는지 실제 사례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떠한 데이터가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없는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특히나 이런 백신 접종 효과성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정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 나이테크 커뮤니티 이제 정 의장님인데요. 전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효과성 분석 프로그램을 만드셨습니다. 저희 킴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분석이고 이것을 현지화된 분석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인구 특징 그리고 여러 가지 병원 특징에 맞춰서요. 모든 그 국가들, 그 모든 지역들이 인구 특징, 경제 특징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효과성과 관련된 이네이블러 요소들도 다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화된 실시간은 아니지만 정말 최근의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신 접종의 효과성을 실제로 저희가 개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정 박사님의 이 효과성 분석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실제로 두 개 서로 다른 단계의 효과성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임시 보고서 그리고 이제 최종 보고서 두 가지 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그 임시 보고서 같은 경우는 어떠한 뭐 계절성 인플루엔자 유형들이 지금 현재 한국 내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성이 백신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WHO에 먼저 잠재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것이 저희 백신 접종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저 역시도 좀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서베일런스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실시간 서베일런스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바이러스가 전국에 퍼지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서베일런스 데이터를 갖추고 이것을 이제 그 의료진 그리고 이제 미디어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대중들에게 백신 접종을 훨씬 더 많이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현재는 북동쪽, 앞으로는 이제 중서부로 옮겨갈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다 소통하고 소구하는 것이 모든 관계자들, 특히 인플루엔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소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국, 병원, 의료진, 언론을 포함해서 말이죠. 왜냐하면
제가 중요한 것은 인플루엔자 서베일런스가 이러한 정책 개발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서베일런스 질병이 없다면 저희가 이것을 보호할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파치와도 이제 10년 전에 일을 해 왔는데 저희가 태국에서 일을 했을 때 저희가 태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데이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15년 전에 네 이런 개도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면 사실 우리는 인플루엔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반응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면 "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몰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베일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이제 기획 단계부터 모든 서베일런스 적용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도 우리가 감기가 실제로 존재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대중들에게 보호할 수 있을지를 미리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로 박사님 어떠신가요? 네. 제가 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이제 백신 리밸런스 관리 그리고 서베일런스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네. 이것을 2019년에 저희가 역시도 인제 가이드라인을 변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제 회원국들이 함께 변환을 했죠. 왜냐하면 뭐 두 번째로는 서베일런스를 이제 임상 케이스에 적용을 했을 때 저희가 백신 접종률 특히나 인제 굉장히 심각한 증상의 백신 접종률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화된 50 에서 인제 60%의 백신 접종률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굉장히 초고령은 10%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신 접종률의 간극도 이제 고령화 인구 내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좋은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인제 고령 인구, 고령 커뮤니티에게 백신 접종이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소구하는 데 굉장히 좋은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완벽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에이페 회원국분들께 네 질문 기회를 드리기 전에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 박사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권고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고의 바탕에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리스트 등을 저희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각 패널 분들별로 각 요소별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계속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 특히 그 중에서도 고령층에 대한 백신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만든 시나리오 상에서는 고령층이 백신의 역효과에 대해서 특히나 더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미디어의 보도에 큰 영향을 받는 연령층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들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패닉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고령층에서 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다른 파트너들과 조금 더 강력한 협력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고령층에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뢰를 높이는 것이요. 네,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요. 저는 이 백신 접종자의 자신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접종자의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들이야말로 환자들에게 직접 소통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료진에게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인구에 대해서는 특히나 백신 접종의 효과에 대해서 입증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의료진에게 제도를 하면 이들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더 자신감 있게 고령층에게 백신의 유효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결국 신뢰도와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진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더 좋은 옵션이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설명할 것이고 그러면 고령층도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설명을 할 것이고 그러한 설명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백신 접종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료진에 대해서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이 아닐까요? 때때로 많은 분들이
대중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공감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물론 공무원이지만 행동과학자의 시점으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장벽을 낮추고 동시에 단순히 백신 접종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특히 경계를 허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날 정도로 좀비처럼 핸드폰만 보고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특히 저희는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이 LED 라이트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GPS 신호를 통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신호등이 바뀌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어플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 이런 행동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프라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책을 입안할 때 조금 더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를 위해서는 공무원들 그리고 의료진들, 학계가 모두 공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맞춤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인구 연령층에 맞게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다른 회원국들 중에서 현재 함께 해주고 계신 참가자분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참가해 주시는 분들로부터 코멘트나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각 국가별로 소개해 주실 만한 혁신안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현장엔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패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연사분들,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공유한 모든 인사이트는 저희가 권고안을 작성하는 데 굉장히 유의미하게 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에이펙 보건실무그룹 의장 빅터 요세프 멜트 캄복스 박사님을 모시고 폐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상당히 훌륭한 패널 토론이었습니다. 저도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의료진으로서 저희는 백신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백신, 특히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령화 인구뿐만 아니라 임신한 여성, 그리고 HIV 감염자 아동들에게 인플루엔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국가에서 얼마나 백신이 중요하냐면 제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백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 인천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필수적인 정책 현안 논의에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워킹그룹의 일원으로서 특히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오늘 함께 해주신 패널분들과 발표자분들 그리고 각국의 참가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함께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많은 공중보건에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는 고령 인구의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인생 전반을 다루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고령층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 그리고 경제의 건전성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병원 체계, 가정의 건강, 그리고 지역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주제입니다. 또 이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경제가 건전하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은 단순히 건강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 시스템의 비용을 줄이고 보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사회 전반의 건전성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소에는 효과적인 도구가 놓여 있습니다. 백신 접종 감시 프로그램, 이러한 도구를 활용해서 저희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고령층의 건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저희는 이러한 백신 접종의 효과가 단순히 가능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A폭의 많은 회원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며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실제로 백신을 위한 감시 시스템이 작동 중이며 이를 통해서 백신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만든 이러한 도구를 바탕으로 저희는 권고안을 작성할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권고안을 통해서 각국의 미래 정책 입안에 많은 도움을 제공하시라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에이펙 워킹 그룹은 각 국가별로 고령 인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할지를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한 전략 수립에 많은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폐렴 백신과 코비드 백신의 많은 효과가 거두어졌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건강한 인구를 만들어내기 위한 영내 협력이 좀 더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에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여러분이 나눠주신 아이디어를 통해서 고령층이 인플루엔자로부터 조금 더 잘 보호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 송도 셰라톤 호텔에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립세션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그룹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각국 대표단분 그리고 대표단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도록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말레이시아 대표단에서 사례를 하나 공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소리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제 보건부를 대표 여러분들께 저희의 경험, 저희 모든 고령자들을 위한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제 전국 그 면역 프로그램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제적인 케어를 이제 모든 연령대에게 적용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국가 면역 프로 NIP를 고령자를 대상으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대부분이 65세 이상을 고령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을 고령 인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잡은 것은 이제 그 일반적인 이제 사망률입니다. 올해 2월 저희 이제 국가 고령화 이제 보건 플랜, 액션 플랜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피데몰로지와 관련해서는 말레이시아가 계절성 인플루엔자가 아직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사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의가 명확히 내려지지 않고요. 이제 1년 내내 유행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고 이런 그 발병 기간 역시가 항상 다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인플루엔자를 위한 시스템을 이제 다른 이제 회원국들처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심각한 혈관 또는 이제 호흡기 질환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일상적인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먼저 고령을 대상으로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헬스케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본 프로그램은 네, 올해 2월 18일에 런칭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료 백신을 조달했습니다. 총 17만 개의 백신을 조달을 했고요. 저희가 약 14만 명의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아울리치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장기 요양 시설을 대상으로도 백신 접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패널분들과 마찬가지로 일부 네, 백신 접종이 네, 이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 특히 이제 코로나 경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과 관련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네, 커뮤니티 내에 그리고 저희 이제 그 보건 교육을 통해서 인식 제고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제 수요 조사를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2월과 3월에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많은 이제 감기 케이스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도 부족한 곳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적절한 조달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권장안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회원국들에게 권장해 드리는 것은 네, 패널분들 그리고 연사분들과 함께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의견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시 모든 연사분들, 패널분들, 그리고 참가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본 세션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단체 사진을 찍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리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리세션에 초대되었으니까요.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